그렇게 돼 있고 마지막에 자, 여러 가지가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세요. 새로운 수사 아이템 발굴 중 뭐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네. 했던 걸로 강백신 확인했고 증인. 저희들은 그거에 근거해서 필요한 그래서 이재명 수사의 압수조서에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넣었군요. 그거하고는 이분과 아무런 강백신- 무관한 것입니다. 강백신 그래서 증인. 저희들은 강백신 증인.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지난번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했지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왜 말씀을 그래서 못하게 합니까? 박태선 이 부분 압수조서에 할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중요한 강백신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변호하세요. 선택적 기억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백신 증인. 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태선 왜 국민에게 설명을 압수조서에- 못하게 합니까? 자, 그 설명을 압수조서를 요구하신 가지고 부분에 대해 와보세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선 압수조서에 그 부분은 이 부분과 무관한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강백신 증인. 강백신. 좀 죄송합니다. 고함 친 거는 죄송합니다. 예. 고함 소리 높였던 점은 죄송합니다. 자, 강백신 설명을 증인. 드리려고 하는데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헌법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사들의 민낯을 보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피의자라고 불러다 놓고 압수수색하고 협박하고 오늘 그 부분은 저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국정조사를 받는 이 자리에서도 위원장에게 소리 지르는 모습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강백신! 질문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강백신 증인 이원석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 지금 보셨습니까? 지금 여기는 국회입니다. 국회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삼권 분립 속에서 견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검찰이 질주하면 그것을 견제하는 것이 국회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이 자료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에 이재명이 피의자가 아닌데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적었어.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는 하나였던 거예요. 오늘 나왔잖아.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압수조서 목록에 피의자가 아니었는데 피의자라고 적은 거 아닙니까? 입건도 되지 않았는데 피의자라고 적었어요. 이원석 증인, 이 압수조서 네. 목록에 네, 위원장님. 이재명 입건도 되지 않았는데 네.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적어서 압수조서 목록을 실행하러 갔어요. 압수조서 목록을 하는데 이것을 검사들이 써서 그렇게 보낸 거예요. 네, 위원장님. 이렇게 목표는 하나다라고 했던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위원장님, 다음 질의 들어가도록 합니다. 질문하시는 겁니까? 답변 드리. 자, 제가 답변 드릴까요? 이 답변이 이 피의 조서가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예, 저는 예, 위원장님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님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필요 없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 피의자 저는 패북이 이재명이라고 없고요. 예. 입건도 되지 않았는데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썼던 이 압수조서, 이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라고 말했던 거에 일관된 여러분의 검찰 수사 사냥이었던 것을 증명합니다. 위원장님 다음 조작이면 그런 양분남 의원님 그런 질의해 주십시오. 흔적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완벽하게 없애지 조작이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아직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자, 이건 잘못된 거죠. 저한테 질문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예, 저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지금 말했어요. 질문을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이원석 증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양분남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원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강백신 증인은 이 이재명 시장 입건도 되기 전에 압수조서 목록에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쓴 거, 이거 이 검사가 김영석이에요. 예? 입건도 되지 않은 이재명을 엮으려고
온갖 것 짜놓고 목표는 단 하나. 그리고 이 압수조사 목록에 피의자 이재명, 박태선 압수조사 목록에 왜 그게 들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김영성은 오늘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고 오지 않았어요. 동행명령장 통해서 불러올 생각이니까 준비해 주세요. 다음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석울 이용원입니다. 이원석 증인을 포함해서 검사들 전체에게 좀 전현직 검사들에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법률가로서 재심 사건을 좀 많이 다뤄봤습니다. 재심 사건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 여러분들 선배 검사들, 수사관들, 이 공소기관, 수사기관에서 벌였던 끔찍한 고문, 가혹행위, 구타 이런 행태들의 결과물로서 잘못된 기소와 재판 결과로서 인생을 망친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사건을 주로 저는 재심을 다뤘었습니다. 만약 그때 당시에 국회든 어느 기관에서 그러한 잘못된 수사 행태, 고문 행태, 조작 기소 행태를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드러내고 그런 것들이 더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그 인생 전체를 그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선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정조사 과정이든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되는 것처럼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정신적 고문에 이르는 그런 수사 행태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태가 확인되는 마당에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진행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런 권한들을 준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국회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집합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마당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 내외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라고 규정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 언동들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맞는 것이냐. 그러면 국회 나름대로의 판단과 의결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지해야 되겠다, 규명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책무들을 방기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거냐. 과거의 재심 사건들, 여러분 선배들이 했던 그런 행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러한 유사한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국회가 권한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의원? 답변을 원하는 말은 아니고요. 이 의원 짧게 그리고 두 번째는 답변을 좀 드리도록. 강백신 증인은 국회에 나와가지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도 고성을 지르고 아나무인 행태를 이렇게 벌이는데 수사 과정에서는 어땠겠습니까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는 명백한 국회 모욕이고 고발 대상입니다. 반드시 고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원석 증인을 포함한 여기 전현직 검사들 다 공무원이고 공무원이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이렇게 아나무인이고 공무원의 일탈행위를 벌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누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계속 지적하고 손가락질 하는데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김태훈 증인, 정용환 증인 묻겠습니다. 일기 수사팀으로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백신, 어미준 직무대리 발령 사실 몰랐고 그들이 직무대리 자격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다. 맞습니까? 예, 전혀 몰랐습니다. 두 분 다 몰랐죠? 예, 그렇습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직무 범위가 명확하게 한정돼 있습니다. 맞죠? 자기가 담당하는 직무 범위 이외의 일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무대리 공판부 소속으로 발령받은 공판부 소속 직무대리가 수사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여다보고 관여할 수 있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청법은 직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앙지검 직무대리인데 고검 근무 장소에서 중앙지검 사건들 열람할 수 있습니까? 근무 장소에 관한 명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그 고검에서 내부 망을 통해서 파일이나 이런 게 열람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원석 증인 가능합니까?
고검에서 근무 고검 장- 청사에서 근무 장소는 어디다? 아니 그러니까 배치해야 제가 될 물어보는 문제는 건 물리적인 걸 없습니다. 물어보는 건데요. 고검 네. 청사에서 중앙지검 그 기록을 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배치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그 검사장-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고검 청사 내에서 온라인상 내부망상 이게 중앙지검 기록들을 열람할 수 있는지 온라인인지 아닌지 제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예. 답변해 보세요. 근데 그 청사 내에서는 어디 근무하든지 상관이 없고 검사 직무대리로 배정을 받으면 내부망을 통해서 열람을 했다고 기관장이- 하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기관장이 업무 분장을 하면 질문에 답변을 좀 하세요. 회피하지 말고. 예, 그냥 기관장이 업무 분장을 해서 지시를 하면 아니 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하냐고요. 내부망을 통해서 열람하는 게. 제가 전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이 의원님. 예. 자, 저는 직무대리 발령 자체가 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훈 증인, 정용환 증인, 이 직무대리 발령은 그 소관 검찰청 소속 내에서의 직무대리 발령이 아니고 동부지검과 남부지검에 있었던 강백신, 어미준 검사를 중앙지검으로 발령한 겁니다. 저는 이거는 검찰청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대리 발령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송경호 증인 시간 멈춰주시고 송경호 증인 나와주세요. 소위 이기 수사팀 이렇게 구성하고 발령하는 과정들에 관여했습니까? 제 결정입니다. 스스로 결정했어요? 네네. 강백신, 어미준 직무대리 발령도 스스로의 결정입니까? 제가 아마 건의드려서 행정 절차를 서울 밟아서- 고검장이 발령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서를 보지 못했는데 자, 그러면 제 건의- 본인의 의사네요. 제 의사입니다. 예. 예, 7월 달 한 달 좀 넘어서 정식 발령이 납니다. 맞죠? 어미준, 강백신 검사. 뭐 7월경에 자,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직무대리 형식으로 발령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대장동 일당들이 일기 수사팀이 존재했잖아요. 대장동 일당들이 취득한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을 자, 제가 이렇게 박탈하기 위한 묻겠습니다. 조치였습니다. 잠깐만요. 네. 일기 수사팀이 존재하는데 급하게 직무대리 발령할 이유가 있었냐고 묻습니다. 중앙지검장의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유를 묻잖아요. 질문을 지금 똑바로 지금 답변하세요. 말씀드렸습니다. 그 왜 대장동, 그렇게 급하게 졸속적인 직무대리 발령, 위법적인 직무대리 발령 형식으로 대장동 어차피 일당들이 들어보세요. 어차피 한 달 뒤에 정식 발령 나는데 일기 수사팀 존재하는 상황에서 왜 그렇게 판단했냐고 묻지 않습니까? 아마 의원님 잘 아실 텐데 일기수사팀이 자, 강백신, 어미준 픽 해가지고 직무대리 발령이라는 위법 발령을 통해서 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사장 발령 그렇게 한 겁니다. 자, 말씀을 드리면 다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찬찬히 다 답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릴까요? 송경호 증인, 이 과정에서 저 답변할 내가 송경호 증인이 중앙지검장이죠? 그때 중앙지검장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일권 증인이 남욱 우리 증인에게 그런 발언하는 것은 맞아요, 안 맞아요? 구체적 병인을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알지 못하나 맞아요, 안 맞아요? 함께 근무하는 동안 경험한 정일권 검사의 인품이나 실력에 비춰볼 때 저는 정일권 부장의 해명과 입장을 100% 신뢰합니다.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자, 뻔한 이야기에도 저렇게 자기네 것을 감싸고 위원장님, 온 국민이 보고 잘못된 걸 아는데도 정일권 검사의 품성으로 보아 100% 믿습니다. 이러니까 송경호 증인이 지금 사냥질을 했다고 지적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위원장님, 그리고 내가 한 번 더 물을게요. 그러면 명확히 피의자 자, 위원장님, 아까 잠깐 들어보세요. 위원장님 답변할 기회를 주시죠. 송경호 증인 요거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요거 답변해 보세요. 입건도 되기 전에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거 갖다 주세요. 자, 입건도 되기 전에 압수조서에 피의자 이재명하고 썼어요. 한번 이것도 보여주시겠습니다. 100% 실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중앙지검장 이거 갖다 주세요. 자, 이거 이따가 다시 줄 테니까 보시고. 예. 송경호 증인 이게 수사 실무상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아예 입건 자체가 안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피의자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전혀 입건이 안 된 상태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보이는 증거물을
그 사실혼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임의 제출을 했습니다. 임의 제출을 하면 압수조서를 이 형제 번호가 부여되기 전에 압수조서를 작성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수사 실무상으로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임의 제출하는 증거물에 대한 압수조서를 작성할 때 이게 사건명이 피의자 유동규에 대한 건지 피의자 김용에 대한 건지 피의자 이재명에 대한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 유동규, 김용 누구라고 적어도 사실은 위법이 아니고 수사실무상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만 자, 이제 다만 송경호 증인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렇게 송경호 증인이 그동안 해온 것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번에 다 드러나게 되네요. 입건이 안 돼 있는 남욱 증인에게 작성합니까 그러면? 배를 갈라서 수사 실무상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러고도 저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자, 그런 인간 모욕적 발언을 하지 마십시오. 송경호 증인, 제가 어떻게 사냥개입니까? 송경호 증인 들어가세요. 국민 여러분 보셨죠? 인권 모욕 검사도 그만두고 변호사 된 자가 위원들에게 저렇게 소리치는 거 보셨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 윤석열 닮았어. 윤석열 닮았어. 윤석열 사단, 윤석열 측근 오늘 그 본 모습을 아니. 그대로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위원장님 자.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그러니까 거죠. 들어가세요. 이제 송경호 증인 들어가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위원님 생각이십니다. 네. 자, 제가 지금 보면서 야, 검사들 송경호, 강백신, 어미준 꼭 잘 남기게 될 겁니다. 아니, 국민 여러분, 입건도 안 된 사람을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써놓고 이걸 잘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국민 여러분, 남욱 재판받고 오는 거 잡아채가지고 구치감에 넣어놓고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네 배를 갈라서 수사하는 방식과 환부를 도려내는 방식이 있다 라고 해놓고 이게 인도적 차원으로 이야기했다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송경호 증인은 100% 이해합니다 라고 하는 말, 온 세상에 다 나와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목표는 단 하나다 라고 몰고 가놓고 이거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 민낯을 오늘 낱낱이 봅니다. 낱낱이 봅니다. 그렇게 해서 낱낱이 봅니다. 아주. 자, 다음은 이 낱낱이 모든 것이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은 전부 다 안 하기로 돼 있어 갖고요. 예, 그냥 말씀을 해보세요. 예. 마이크는 못 드립니다. 네, 남욱 증인 네. 정일건 검사가 오전에 말할 때 제가 남욱 증인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잠깐 봤거든요. 그래서 정일건 증인이 남욱 증인이 기억한 것과 좀 다르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연수원 동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봤지만 수사 때 사명감이 대단한 건 맞습니다. 사명감이 대단하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근데 이제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다른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검찰은 저희가 7,880억 가량의 불법 수익을 얻었다. 근데 이미 그건 2018년 대법원 판례 때 5,700억을 공사가 갖고 갔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건국 이래 민간합동사업 중에 이렇게 많은 수익을 관이 가져간 사업은 전무후무하다. 조금 이건-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검사님들은
그냥 나쁘다고 딱 생각을 하고 수사를 시작하시면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시고 수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약간 인식의 차이가 아닌가 그런 약간 생각을 허탈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셨던 겁니까? 근데 하나 궁금한 건요. 정일권 검사는 지인 언급은 안 했다고 본인이 말하는데 지인 언급은 안 한 게 맞습니까? 지인 언급은 안 한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희준 강백신 증인 이쪽으로 나와 주시고요. 지난 청문회 때요. 2022년 5월 파견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7월 정식 발령됐을 때가 아니고 그때 기록 검토하셨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송경호 지시로 검토했다고 하셨죠? 예, 중앙검사장 지시입니다. 파일 형식은 지금도 기억 안 납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 안 납니까? 어떤 파일 어떻게 접근해서 봤는지 기억 안 납니까? 그냥 여기서 하세요. 자료를 제공받았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공받았- 어떤 자료들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영상 한번 그리고- 보시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했습니까? 대장동 사건 있어서 기록 검토했습니다. 누구한테 그 지시를 받았습니까? 중앙검사장 지시로 검사한 것 맞습니다. 자, 그 기록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종이 기록으로 받았습니까? 파일로 받았습니까? 그 부분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난다. 네, 송경호 증인 이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록은 검토했다는데 기억은 안 나신다고들 하시거든요. 자료 열람 권한 주셨습니까? 그 구체적인 행정 절차까지는 중앙검사장이 챙기지 않습니다. 이 파견 경위로- 당시에요? 근데 송경호 검사장님 지시를 그러니까 했다는데요? 제가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기록이 뭐 어디 있으니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한테 연락해서 기록을 검토해라 이렇게까지 지시는 하지 않습니다. 검토는 안 했고 그럼 자료는 어디서 어떻게 받으신 겁니까? 그게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받아서 검토를 했던 거는 기억이 나는데요. 왜 제공을 누구한테 어떻게 받으셨냐고요? 마이크 쓰세요, 마이크.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료를 받았는지 자료를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몰라요? 자료를 보라고 이렇게 검토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아니, 기록 검토는 했는데 열람을 어떻게 할지는 안 하셨어요. 검토를 해보라라는 지시에는 네. 그 뭐 기록이든 어떤 자료를 보라는 보라?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권한을 근데 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다만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절차로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검토했는지까지는 제가 그렇게 근데 하지 당시에 않습니다. 그러니까 7월 발령 전에 파견 때요. 네. 파견 때 담당 정용환 검사님 아니셨습니까? 그 보라고 한 것을 사전 사후에 동의를 구하셨습니까?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까? 예. 담당 주임 검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보면은 직권남용이고 무단 열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검사장이 중앙지검의 업무를 지원하러 온 검사 직무대리 두 분에게 어떤 업무를 지시할지 여부는 제가 결정하면 되는 사안이고 알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네, 당시 정용환 부장의 권한이 침해된 게 없습니다. 예. 네 들어가세요. 이거는 뭐 불법을 저질렀는데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거니까 제가 황당하고 두 분도 들어가십시오. 네, 당시에 담당 주임 검사는 정용환 검사였고요. 정용환 검사는 당시에 이분들이 자료를 받는지 아닌지는 본인 확인할 수 없다고 했고 지금 자료를 누가 어떻게 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시는 한 건 맞다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저는 불법이 확인된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홍상철 검사 네,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조선일보의 유정훈 기자 아십니까? 아니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까? 예. 저녁도 먹고 뭐 이런 한 적 없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슬라이드 올려주세요. 이 조선일보 단독으로 유정원 기자가 2024년 11월 1일에 보도한 것입니다. 이게 이 보도 나온 거 압니까? 재판 관련된 상황인데요. 그때 봤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봤는지 기억 안 나세요? 예. 이 11월 1일 보름 전에 10월 16일에 항소심 있었습니다. 이 항소심에 미공개 감정 보고서가 조선일보에 단독으로 나간 거거든요. 기억나지 않습니까? 네, 전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 미공개 감정 보고서 그리고 포함해서 홍상철 검사의 의견서가 거의 그대로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 내용 보면은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이렇다, 이런 의견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어요. 네. 검찰에서 자료 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홍상철 검사는 자료 주지 않았다. 네, 저는 준 사실 없습니다. 당시에 같이 공소 유지팀에 계셨던 분들 누구십니까? 강백신, 엄미준. 네. 잠시만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당시에 공소 유지팀 같이 계셨던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팀에 같이 계셨던 분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호승진 전 검사입니다. 강백신 검사님. 이 기사는요,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선별해서 유출한 보도가 아니면 조선일보가 이렇게 낼 수가 없습니다. 자료 유출하셨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는데 아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제출된 의견서는 피고인들에게 다 열람 등사가 됩니다. 그 이후에 보통 나갔고 저희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이 기사는 암묵 검찰에 피고인에서 전가를 의하면 해주었을 검찰의 수가 입장으로 있으니까 한 나갔습니다. 번만 물어봐 강백신 주시면 검사, 암묵 증인에게 한 번만 물어봐 주시면 허승진! 감사하겠습니다. 강백신 검사 자료 호승진 증인! 유출하셨습니까? 잠깐 시간 더 드릴게요. 아니, 검사들은 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오늘 증인으로 나온 날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온 세상에 의혹이 있어서 증인으로 나온 날이잖아요. 그럼 시간 받아서 발언하세요. 다시 이야기하세요. 1분 더 드리세요. 네. 잠깐 있으세요. 다시 손소리 의원님 말씀하시고 나면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강백신 증인은 유출한 적 없습니다. 조선일보 유출한 적 없습니다. 유정원 기자 모릅니까? 전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 검찰 팀에서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께서 1분 기회를 주신다고. 1분 제 아니, 겁니다. 1분은 제 거. 아유, 1분 제 거예요. 제 거. 손소리 의원에게 준다고요. 제 시간 다 빼먹으셨습니다. 제가 말해야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네. 저 말하겠습니다. 이 조선일보 이 보도는 검찰팀에서 흘리지 않았으면 나올 수 없는 보도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렇다 저렇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피고인에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미공개 감정보고서가 나간 겁니다. 이거는 재판 자료이고요. 이게 나간 거면 범죄자들에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선별 유출한 거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입니다. 이 일을 검사팀에서 한 거고요. 검찰이 이렇게 언론, 조선일보랑 짜서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양해동 열사 기억 못하십니까? CCTV 내보내서 노동조합 동료들 사냥 취한으로 본 것이 검찰력이었습니다. 네. 예, 손소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손소리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증인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같은 날은 오늘 증인들에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윤석열은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윤석열 부인도 감옥에 갔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어요. 이런 상황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부역하지 말자. 정치검찰도 그렇게 하지 말고 국정원도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오자마자 2022년 5월에 검찰, 국정원, 금융감독원까지 검사들이 쫙 배치되면서 윤석열의 손발 노릇을 해왔단 말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오늘 국정조사를 하는 날인데 의원이 질의하시면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거나 그리고 나서 발언을 못했으면 위원장님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발언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판단 보고 지금 여러분이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은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손소리 의원을 잡아먹을 기세예요. 잡아먹을 기세. 예? 호승진 검사 아주 손소리 의원을 그건 본인에게 불리한 게 아니라 비밀을 누설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나경원 의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준 의원께서 오늘 불출석한 김영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해 동행명령장 추가 발부의 건을 오늘 의사 일정에 추가해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아까 여러분도 오늘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고 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자 합니다. 서면 동의서에 박성준 의원님의 7분 찬성이 있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합니다. 그럼 오늘 불출석한 김영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해 동행명령장 추가 발부의 건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행명령장 추가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김영석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늘 회의 종료 전까지 회의 중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의견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동행명령장 추가 발부의 건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행명령장에 관한 세부 절차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영석 증인은 울산지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울산지검에서 이 김영석 증인과 관련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한 협조를 요구합니다. 유도인이 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똑같은 검사들의 모습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예, 오늘 오전 회의를 여기까지 마치고자 합니다.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정영학 녹취록에 10년 동안 녹취록이에요. 거기에는 이재명은 우리를 싫어해. 이재명은 이런 이야기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목표를 가지고 윤석열의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김만배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주지 않았습니까? 김만배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삽니다. 당시에 대선 후보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특검하자고 계속 요구합니다. 그런데 특검을 회피하고 거부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그 대장동으로 충분히 여론을 펼쳐놔서 윤석열이 당선됐습니다. 정치검찰 윤석열이 당선되어서 그 말로가 뭡니까? 윤석열 감옥에서 8개월 동안 영치금 12억 넘게 받았답니다. 이게 아무리 그래도 체면이 있지. 영치금 400만 원까지가 한도예요. 그런데 그 한도가 되면 영치금을 못 넣습니다. 그걸 하루에 1.4회꼴로 영치금을 뺀답니다. 그래서 12억 들어왔답니다. 이게 정치검찰총장 했던 윤석열의 모습이고 말로입니다. 여러분들도 검사라고 해서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 왔어요. 남욱이 왜 그 구치감으로 잡혀옵니까? 저희가 서울구치소장 구치감 현장에 갔는데 남욱과 유동규 이래로 그 이전에도 한 번도
구치감으로 와서 밤을 지새본 적이 없답니다. 이후에도 한 번도 없답니다. 그걸 여러분이 한 거예요. 왜? 목표는 단 한 사람, 이재명 잡으려고. 그래놓고 오늘 와서 듣기 싫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것도 위원장에게. 저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고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검찰의 잘못된 걸 견제하기 위해 있는 국정조사의 장입니다. 그런데도 두고 보자 이런 모습으로 잡아먹을 기세로 이렇게 한 여러분의 모습을 오늘 국민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검찰은 범죄자 잡으라고 있는 곳이지 정적 제거하기 위해 남욱과 같은 사람 그렇게 구치감에 넣어놓고 애들 사진 보여주며 협박하고 별건의 별건을 통해 정적을 제거하라고 존재하는 기관이 아님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점심 식사를 위한 정회를 하였다가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